안녕하세요.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가 교육 1일차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일차 학습 목표.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기본 속성, 발전 과정 및 최신 동향을 이해한다.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분하는 유형과 유형별 특징을 이해한다. 세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념과 MSA,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 등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네 번째,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발 배경 및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최신 버전의 특징을 이해한다. 1일차 목차는 클라우드 이해,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이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K-파스,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클라우드 이해. 제1절 클라우드 기본 속성.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컴퓨팅 리소스를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킨 후 개별 이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가상으로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서버가 필요하거나 스토리지 등이 필요할 경우 서버 장비나 스토리지 장비를 직접 구매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앞서 말한 일련의 작업들이 최소화되며 이미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리소스를 요청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오늘날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형 셀프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별 관리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마켓 사업자가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매 후 설치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배송받거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관리 화면에서 바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지원합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용 기기, 스마트 TV 등과 같이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예시로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저장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은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이며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리소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됩니다. 네 번째, 신속한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스케일업 또는 다운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에는 더 빠른 속도의 CPU나 더 많은 수의 램을 추가하고 싶거나 사양을 낮추고 싶을 때 추가 장비를 구입해 성능을 높이거나 컴퓨터 자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는 경우 사용자가 CPU 코어나 메모리를 지정하여 가상화된 VM을 제공받게 되므로 필요시 서버 컴퓨터의 CPU를 교체한다거나 램과 메모리 용량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는 물리적인 서버를 대여하는 방법에 비해 스케일업, 다운이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측정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원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사용한 만큼에 대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2절 클라우드 발전 과정.
교재의 그림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의 주요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 클라우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를 선두로 클라우드 시장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2006년부터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EC2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 드롭박스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기를 얻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를 2세대 클라우드로 볼 수 있습니다. 2세대의 특징은 먼저 클라우드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서비스가 풍부해졌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사용하는 파스가 상용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만들어지면서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3년 도커에서 컨테이너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구글과 리눅스 재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을 설립하면서 쿠버네티스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이후의 클라우드는 과거의 발전과 맞물려서 발전합니다. 1세대와 2세대 클라우드 중 외부 처리 관련과 이기종 클라우드 리소스에 관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차세대 클라우드는 2020년 이후로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엣지 컴퓨팅의 영향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3,7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베타 버전이 발표되는 등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0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엣지 컴퓨팅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발생한 현장 혹은 근거리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흐름 가속화를 지원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십억 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 과다 발생 시 통신 신호가 지연되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의 맨 끝 단계인 단말 장치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분담하여 실시간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AR과 VR, 산업 현장, 로봇, 드론 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3절 클라우드 기반 주요 기업. 교재의 그림은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입니다. 교재 하단 출처를 통해 들어가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자료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선택해 조합하여 사용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산업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4절 클라우드 트렌드. 클라우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기업 IT 인프라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세계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글로벌 IT 자문기관인 가트너에서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전망은 4,91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3년에는 5,973억 달러, 2024년에는 7,2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스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이아스, 세 번째는 파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이며 2024년에는 약 8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EDC 코리아는 2023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약 4조 2,50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이며 2027년에는 7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업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확대하거나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23년 8월 발표한 그래프로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이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8%를 기록하며 2027년에는 3조 8,473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파스 시장은 여러 회사들의 이합 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스 사업자들은 자사의 사스를 구성하기 위해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파스로 가다듬어서 출시하는 경우가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이 기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스 플랫폼을 개발해 파스 시장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혹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을 들고 파스 시장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파스 시장으로 진출하다 보니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종속성 발생이 그 문제입니다. 사스들이 파스의 명령어를 내려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는데 이때 사스의 종속성이 생기게 되고 파스의 지원 중단 또는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픈소스를 이용한 파스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2년 사이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트렌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트렌드는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주요 조직의 85% 이상이 2025년까지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수용할 예정이고 새로운 디지털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비율이 65%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컨테이너 사용 증대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와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플랫폼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개발 시 사용 비율이 42%에서 50% 이상 달성할 정도로 이용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로우 코드와 노코드의 사용 증가입니다. LCNC, 즉 로우 코드와 노코드는 모든 클라우드 기업이 자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영역입니다. 개발자를 보완하는 인공지능의 고급 자동화 기능을 위해 LCNC 활용이 더 일반화되며 LCNC 기술 활용률이 2020년에 25%에서 2025년에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SaaS의 성장 기회 가능성입니다. 엣지 컴퓨팅 위치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대부분이 기업 데이터 센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SaaS 사용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트래픽을 데이터 센터 안에 암호 장비로 보내지 않고 세션 자체의 보안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가트너는 25년까지 주요 기관의 50% 이상이 SaaS 채택 전략을 갖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조직은 온프레미스와 다중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의 자원 배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프레미스 기술 판매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노력과 ESG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노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에 대한 움직임이 늘어날 것입니다. 포브스는 이 5가지 외에도 2022년에 인공지능이 클라우드와 상호 얽혀 있어 개발과 진화를 서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며 서버리스 클라우드의 부상을 예견했습니다. 이어서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3년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보안 및 복원력 투자 증가할 것입니다.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엄청난 기회와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업과 조직을 새로운 범위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킵니다.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이 늘어나면서 벌금 납부, 고객 신뢰 하락 위험성이 증가하여 복원력 구축이 투자 우선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탐지하도록 설계된 AI 및 예측 기술의 사용 증가와 관리되는 서비스로서의 보안 제공자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멀티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2년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해였다면 2023년은 멀티 클라우드의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도입은 특정 플랫폼의 앱과 프로세스 구축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한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화된 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거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면서 앱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신속하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에는 기업의 70%가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23년에는 중견기업의 84%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 2023년에는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클라우드가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AI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AI 머신러닝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성능과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서비스로 임대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방대한 분산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냉각 시스템 규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AI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체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2022년에 이어 로우코드와 노코드 기반 서비스의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와 플랫폼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우코드 및 노코드 솔루션 범주에는 웹사이트 및 웹앱을 구축하고 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디지털 솔루션을 설계하는 도구가 포함됩니다. 로우코드 및 노코드 솔루션은 AI 기반 앱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 AI 및 머신러닝 기반 사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춥니다. 로우코드 및 노코드 솔루션은 모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클라우드 기반 게임의 혁신 및 발전이 기대됩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서는 스트리밍 영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영상 게임은 음악이나 영상 대비 더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여 사용자가 고품질 고속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5G 및 기타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이 출시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 클라우드 게임의 혁신 및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G에서는 클라우드 게임이 킬러 앱이 될 것으로 강력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클라우드 산업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1장 클라우드의 이해를 마칩니다.
다음 2장에서는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